조선주는 이미 많이 정리했어요. 13%밖에 안 돼, 비중. 네. 그래도 좀 들고 계신 거예요? 아직 13%는 있어요. 네. 조선주 아직도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런 말 했어 모르겠는데, 조선주는 만약에 물가가 확 올라가면은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내가 좋은 줄 알면서도 많이 팔았다고. 근데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은 내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얼촌가 하여튼 SK 최 회장이 네.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본하고 이제 좀 경제협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 사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 네.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맨날 싸우고. 나도 그리고 일본을 굉장히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정신대 때문에. 옛날 책에도 썼지만 진짜 그건 잘못한 거거든. 아니, 지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보고 걔들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 네 딸이, 끌려가가지고 미군들 전쟁터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몸 팔다 오면은 너 미국을 용서하겠냐고. 우리나라가 엄청 많았다고. 근데 그 수가 한 5만 명 됐거든? 5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유교가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렇게 고생하고 피해받고 왔는데 결국 고향에서 다 쫓겨났어요. 손가락질 해가지고.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온 애들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렇게 피해자를 갖다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유교의 잘못이야. 어쨌든 그렇게 피해를 받게 했으면 전장 보상금 그거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때 일본의 경제력으로 보면은 그거 줬다고 우린 다 끝났다. 그럴 수 없는 거야.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나. 그래서 난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특히 일본이 저렇게 망가진 게 일본이 사실은 책에 썼지만 굉장히 강한 민족, 위대한 민족이라고. 왜냐면은 역사상 단기간에 이게 세상을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든 민족이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 알렉산더하고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어요. 10년, 15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 잡아먹었잖아. 그 당시에 가장 센 회사들을. 몽골이 했지. 몽골은 그래도 100년, 200년 걸린 거고, 제일 컸지만, 단기간에 큰 제국을 형성하는 알렉산더, 그거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면 키도 작고 외사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게, 미국, 중국, 중국을 다 먹고 만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치고, 미국이랑 전면전 해본 단독 나라는 일본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만 싸운 게 아니잖아. 유럽 다 따라 네. 진짜 대단한 민족인 거야. 그때로는 보면. 근데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야. 얘들이 일본의 젊은 애들 다 망치놓은 거야, 지금. 국민성.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하고. 일본 국민성이 디지털이 약하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일본이 왜 디지털이 약해. 옛날에 1980년대 그때. 소니. 소니. 워크맨 하던 걔들이 다 휩쓸었는데 걔들이 어떻게 아날로그야.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파가 계속 했으면 안 됐다고. 장기 집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독재는. 정권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은 계속 자민당이 해먹었잖아. 그러려고 젊은 애들 죽이고, 그 다음 자기들은 상속하고, 일본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젊은 애들이 완전히 망가졌거든? 근데, 근본적인 그거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때 최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때가 됐다.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한참 설치되거든? 야, 우리가 힘이 약한데, 중국, 러시아, 미국, 더구나 미국까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약한 놈들끼리 합쳐가지고, 뭔가 참 조직을 만들 때가 됐다. 그건 핵무기가 없잖아. 북한까지 핵무기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도 북한이 핵 떨어뜨린다면 어떡할 거야? 행복해야지. 당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무기가 세도.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미국이 저렇게 변하면은 우리가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는 경제협력도 같이 할 뿐 아니라 군사협력도 같이 하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우리를 좋아하는 나라 있잖아.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 있고 일본은 이거 태국 그 다음에 대만도 넣어야 돼요. 중국이 뭘 하든 말든. 그래가지고 하고, 가능하면 호주를 꼬셔가지고 넣어야 되고, 캐나다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럽이 아니니까, 유럽 아닌 사람들은 끼워 넣어야 된다고. 유럽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또 넣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미국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당장 핵무기는 못 가지더라도, 막말로 한 2주일이면 만들 수 있게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금방 뚝딱뚝딱 해가 만들 수 핵실험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함부로 못할 거란 말이야. 북한도 그렇고.
거기까지만 로비를 해서 만들어 놓자 이거지. 핵무기 가지는 건 안 되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둘이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일본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가지게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딱 수틀림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게끔 이렇게 하나의 조직을 만들 때가 됐다고. 그리고 그 최 회장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발전에도 좋잖아. 내수가 2억이 되잖아.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한테 정말 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 일본에 흡수가 되는 판이었거든. 문화에서 안 돼가지고 문화에서 일본 문화에 완전히 우리가 뭐 종속돼 있으니까. 그때 재입학 유행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거꾸로. 지금 거꾸로잖아. 네. 한류라는 막강한 그 문화의 힘이 있단 말이야. 그 지금 때란 말이야. 지금 만약에 합치면은 일본 젊은 애들은 다 한국화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한국 팝, 한국 뭐 이렇게 문화에 입수. 지금 일본이 이미 한류 때문에 한자를 안 쓰고 한국말 쓴다 그러거든. 한국말 배우려고. 그것도 있고 한자가 어렵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일본의 나라를 한국화 시키면은 완전히 우리한테 오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야. 그래가지고 내수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도 있잖아. 일본이 어쨌든. 그리고 지금 서로가 또 틀려요. 지금 반도체 이런 거 우리가 앞서고 지네들 소부장 자원은 서로 없으니까 같이 공동 구매하면 되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자원 같은 것도 공동 개발도 할 수 있다고.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지금 싸우지 말고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스토리도 공동개발하고. 공동개발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럼 힘이 세지잖아. 네, 살 때도 네, 구입할 네, 때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인,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독도. 독도 이거는 일본의 그 꼴통 우파들이 그거 과연 양보하겠냐고. 절대 못할 거라고. 아니, 그건 양보하면 되죠. 왜 굳이. 그래도 걔네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걔들이 뭘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큰 걸림돌이야. 한국은 우리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 그럼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안 되겠네. 그 말도 꺼내야지 말아야 되는데. 일본이 제안했을 그래서 때. 내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뭘 하나 당근을 줘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일 해수터널. 일본이 옛날부터 한일 해수터널을 건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걔들 섬나라잖아. 그게 건설해야 되면 섬나라에 벗어나는 거잖아. 돈 자기들이 다 된다 그랬다고. 근데 맞아요. 우리가 네. 싫다고 한 거거든. 근데 내가 보면 이제 때가 됐다고. 근데 해수터널도 그냥 작게 프랑스하고 영국처럼 그렇게 짧게 하지 말고 1, 2층으로 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1층은 고속전철 사람 다니고 2층은 물자. 물자가 다니는 전철. 고속도로는 안 돼요. 환기 때문에. 네. 환대 때문에 고속전철 안 되고 전동차밖에 안 되거든. 근데 고속 필요 없고 일반 전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싣고 가고 그 여행을 하더라도 자기 거 싣고 가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 운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물자가 훨씬 더 많이 완규할 거 아니야. 그리고 관광에도 훨씬 좋다고. 내가 따져봤더니 시간도 비슷할 것 같아. 도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고속전철이 부산으로 와서 서울까지 가는 거야. 도쿄에서 와가지고. 그럼 시간이나 돈은 비슷할 것 같아. 왜냐면 비행기는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준비 시간이 길죠. 그거 다 치면은 고속전철은 시간 비슷하고 돈은 이게 좀 고속전철 좀 싸겠지. 근데 어쨌든 큰 차이가 없지만 뭐가 좋은가 하면은 중간역들이 많잖아. 고속전철은. 부산에서 놀 수도 있고 대구에서 놀 수도 있고 대전에서 놀 수도 지역 있고 관광이 발전할 수 지역 관광도 발전하고 자기가 예를 들자면 저 거제도로 가고 싶어. 그럼 부산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갈아타면 되잖아. 훨씬 가기가 좋잖아. 여러 가지로 훨씬 좋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경기 부양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일본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단거리를 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큰 무리가 생기는 거야. 독도 가지고 까불면 막아버리면 되는 거야. 부산역으로 와서 그게 도쿄에서 부산역으로 와서 그게 서울까지 가게끔 해야 된다고. 부산역이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역은 중간역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가야 된다고. 실제로 프랑스랑 영국의 사이 그렇게 안 좋아도 결국 지금 해서 지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도 그게 편해요. 굉장히 도움이 네, 된다니까.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네. 지역 활성에도 도움이 되고, 부산에도 좋고. 지금은 도쿄에서 서울로 가지, 부산 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지금 부산 가서, 한 이틀 쉬었다가 또 타도 되잖아, 다시. 갈아타면 되니까. 이래저래 좋은 거든. 지역 활성에도 좋고.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이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때가 왔거든? 예. 대통령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감히 한다 보면, 만약에 대만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이 나온 게, 지금 하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준 것 같기도 해.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은 무조건 참전할 거거든? 예. 그럼 이게 세계 대전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어떡할 거야? 참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고. 미국 때문에 참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중국 때문에 그렇다가 또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얘기는 지금 북한하고 만약에 그런 시기에 있으면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무조건 분쟁을 일으킬 거거든.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분쟁을 만드는 거야. 국지전을 대련하듯이. 약속 대련하는 거야. 전쟁 중이라 파견할 수 없다. 아, 그렇지. 네. 서로 그러니까 약속 대련해가지고 네. 분쟁이 나가지고 우리는 북한 때문에 못 쳐들어간다. 뭐 대만 지원을 못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주한미군 갖고 가라. 근데 우리는 그게 참전 못한다.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들어온 게 나는 좌파는 아닌데 우파인데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걸 좀 미리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혹시라도 대만 전쟁이 발생하면은 일본은 가서 싸워야지. 우리도 사실은 싸워야 돼요. 대만이 뭐 그게 되면 우리도 다 막히니까 큰일 나잖아. 근데 하면은 안 되지. 우리는 전쟁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건 북한이 있는데 북한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진짜로 가면 안 되니까 미리 그렇다고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약속 대련을 하고 이렇게 위기를 넘겨야 될 것 같다 이거지. 마무리를 좀 궁금한 게 몇 개 좀 있어서. 아, 그래? 구독자분들이 궁금할 거라서. 조선주 이제 어떻게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주는 이미 많이 정리했어요. 13%밖에 안 돼 정리했어요? 비중. 예. 그래도 좀 들고 계신 거예요? 아직 13%는 있어요. 네. 조선주 아직도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런 말 했어 모르겠는데 조선주는 만약에 물가가 확 올라가면은 안 좋아.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내가 좋은 줄 알면서도 많이 팔았다고. 물가가 폭등하면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해서 욕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물어보니까 또 안 할 수가 많이 없는데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런 물가가 막 300% 올라가고 이런 물가가 확 올라가면은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 가는 건 진짜 괜찮은데 조선은 이미 4년치 일감이 있어요. 그거 이미 계획 끝나 있어. 그쵸, 가격도 정해놨죠. 예.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어. 그쵸, 납품해야죠, 무조건. 예. 그럼 무조건 적자야. 아,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철근을 4년치 사놓진 않았을 거니까. 당연이지. 임금비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갈 건데 그 물가가 한 50% 올라갔다 그래봐. 이익에서 50% 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적자야. 은행 관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정유에서 해지를 걸어놓은 거라고. 조선주 해지를. 그게 단단한 투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은 조선주는 더 올라갈 수 있어. 왜? 방산 기업이 좋으니까. 이번에 유가가 확 올라가고 전쟁 났잖아. 그러면 올라갈 게 뻔해. 에너지, 그린 에너지도 올라가고, 원전도 올라가고, 가장 올라갈 건 정유주들이지. 그럼 뭐 HD 현대 같은 그리고 경우는 방산도 다 갖고 하나나, 있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는 방산이 있잖아. 그 방산주 하나 특히 방산도 올라간다고. 전쟁이 났 왜냐하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군함이 더 중요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면은 저 중동 원유를 파괴 안 시키고 끝나면 그 확률은 낮은데 끝나면은 조선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현대중공, 화나 이런 데 더 좋을 수가 있다고. 근데 파괴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놓은 거라고. 파괴되면 유가가 확 올라가면 옥시덴탈은 뭐 10배 올라갈지도 모르지. 그럼 뭐 해지 이익이 나고도 남잖아. 그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망가지는데 내가 그걸 원하겠어? 해지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럼 국내 정유주는 괜찮은 거예요? 국내 기분이 좋겠지. 근데 이것도 욕먹을지. S오일은 너무 올라서 내가 안 사고 G에서 샀는데 S오일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 사우디 기름이니까. 사우디 기름이 마켓 뿌리면 어디 가서 장사할 거야? 또 하나만 더, 저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 넘어갔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다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겠어요. 좋게 보고,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지. 아, 지금 신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있는 사람은 그냥 꺾이는 거 보고 사도 돼. 팔아도 되고, 아니면 뭐 꺾이더라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팍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까지 다시 오게 돼 있다고. 이게 지금 내가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요거는 견뎌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살 때는 아니, 좋긴 좋지. 그러나 그게 포모야, 포모. 옛날에 그랬잖아. 카카오도 그렇고, 옛날에 얼마나 올라갔어. 2차전지, 그 2차전지 종목들도 얼마나 올라갔어. 그때 맨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 사람들 다 망했잖아. 근데 그렇게는 아닌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는 정말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렇게 안 떨어질 거야. 근데 어떤 계기가 없으면 또 오면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제일 큰 게 지금 가뭄이 만약에 내년도에 막 올해 하반기만 본격적으로 많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럼 정부에서 막 세금 때리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가 거기 들어갈 거란 말이야. 특히 트럼프는 대통령 해야 되니까 뭔가 제동을 걸 거거든. 물론 중국이 있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좀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은 지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렇게 좋아도 떨어지잖아. 예, 맞아요. 그 성장률이 이렇게 가던 게 조금만 성장률이 떨어져도 주가는 팍 떨어지게 돼 있거든. 이런 시절이 지금 한번 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떨어지고 한국도 떨어지고 그런 시절이 조금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엔 신규 투자는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이제 항상 좀 미래를 대비해서 사둘 만한 업종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딱히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없으셔가지고 혹시 뭐 좋게 보시는 게 있는지. 나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할 때가 된 것 같거든.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주식도 좀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 미국 주식을, 투자는 아마존 내가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 많이 떨어졌거든, 요 근래. 그 아마존을 왜 다 좋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막 스페이스X만 맨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마존이 스페이스X 못지 않거든. 위성을 거의 비슷하게 쏘았거든요. 그럼 스페이스X가 만약에 그 상장이 성공을 하면 아마존은 주가 한 30분 올라간다고 하거든. 그리고 굉장히 탄탄해. 원래 나는 구글을 좋게 봐서 구글 살려고 그랬는데 구글은 지금 너무 올랐잖아. 그게 못 사고 아마존을 좀 살 생각이 있고 크게 뭐 손에 안 볼 것 같고 스페이스 그 상장까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 근데 미국에도 오픈AI 때문에 오픈AI가 실패하면 또 그것도 반도체가 떨어질 거야. 저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가 떨어질 거야. 오픈AI는 상장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거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게 보는 거는 난 바이오 중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바이오. AI 바이오. 왜 저거 그랬잖아. 앞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은 결국 그것에서 나온다. 노화, 엔티아이징, 노화하고 수명 연장. 아, 그쵸. 돈 쓸만하죠, 그럼. 그게 가장 큰 부자.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내 몸이 갤갤거리는데 이걸 좀 좋게 만드는 약이 있으면 내가 돈 아끼겠냐고. 돈 쓸 데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비싸더라도 쓸 거라고. 사죠. 그쪽에서 좀 잘 찾아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렵더라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쪽. 되게 어려운 게 지금 그것만 하는 기업도 있고 또 M7이 같이 그걸 하더라고. 맞아요. 그 M7한테 애들이 질 것 같고 M7은 이길까 애들 이길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거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쪽이 난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 앞으로. 그거하고 또 하나는 히토류. 히토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가 5배 올랐다가 지금 한 40% 떨어졌거든? 좀 더 떨어질 거야, 아마. 왜냐면 이걸 못 내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당장 히토류가 지금 교체가 안 되잖아. 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중국산을 대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 대체시킬 거거든? 미국에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쓸 수밖에 없거든? 시간은 좀 더 있는데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면 될 것 같아. 단단한 투자가 될 것 같거든? 이거는 망할 염려도 없고 아무리 불황이 와도 히토리는 안 쓸 수가 없잖아. 비싸도 쓸 수밖에 없잖아. 국가 안보에 관련되니까. 첨단 무기, 히토리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는 지금 전부 히토리잖아. 근데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로 이미 이거 발톱을 드러냈단 말이야.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거 쓰겠냐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미국에서 만든다. 미국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한 30% 비싸도 미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미국 거 사지. 그럼 그 기업들은 이익이 날 거란 말이야. 첨단 산업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발전하는 한은 AI도 이런 건 계속 발전할 거거든. 반도체뿐이 아니라. 그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계속 가겠지. 그런데 좀 성장성인데 가치주라기보다는 이익이 안 나도 성장성을 보고 안전하니까 투자할 만하다 이거지. 그런 것들 정도 뭐 그 외에도 좀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껴놔요 또 한번 그래. 또. 아, 너무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 책 정말 써주셔서 정말 그러니까. 감사하고. 제가 네. 참고로 출판사 만든 이유가 책 쓰신다고 저한테 출판사 만들라 해가지고 제가 그랬나? 만들어놨었습니다. 한 2년 미리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출간해보면서 책 내는 노하우도 배우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귀하게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절대 그 대신 이게 막 단기에 부자 되고 그런 사람은 이 책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은퇴 자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 단단하게 그런 분들만 보시라 이거지. 도움이 진짜 될 거예요. 정말 저희 쓰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와,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책 제목에도 인생 마지막에 쓰는 제목이라고 그래. 이게 넣어져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